이번 시간에는 교재 440쪽에 그 구절, 이 챕터가 미분방정식을 푸는 그런 챕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우리가 이와 유사한 게 어디 있었냐 하면은 앞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푸리에이 시리즈가 있었죠. 그래서 푸리에이 시리즈와 관련된 그 미분방정식을 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했었고, 그리고 푸리에 하면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었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결국은 이제 여기 이 뒤에 이 함수가 이것이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허수를 포함하는지 아닌지 그걸로써 이제 구분이 되죠. 여기 이 함수가 푸리에이 트랜스폼의 경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뭐 k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허수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고, 라플라스의 경우에는 허수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p가 꼭 뭐 실수라는 건 실수가 돼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p의 그 실수 부분이 0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허수 부분이 있더라도 실수 부분이 0보다 크면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죠. 근데 라플라스는 제로부터 무한대인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때 용도에 맞게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번 섹션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한 그 미분방정식의 풀이법, 앞에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한 미분방정식의 풀이법을 했듯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한 미분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해볼 것이고, 그러면은 그 푸리에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또 다른 용도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좀 복잡한 적분, 그런 것을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어떤 복잡한 적분을 해결하는 그런 거는 앞장에서 했어요. 앞장에서 7장 후반부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한 미분방정식의 풀이를 보고자 하고, 그리고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한 복잡한 적분을 했듯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한 복잡한 적분의 응용 방법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한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남았죠. 그건 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나와야지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그거는 뭐 저기 책마다 그 순서가 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하간에 그때 그 이제 방법을 캐치해서 하여튼 여하간에 그 두 가지 가장 큰 용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푸리에 트랜스폼 두 가지 큰 용도는 어떤 복잡한 적분을 우리가 해결해낼 때 하고 미분방정식을 풀 때이고, 지금 요 섹션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미분방정식을 푸는 거 플러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복잡한 적분을 푸는 거를 동시에 할 것이고, 푸리에 트랜스폼의 경우는 적분은 앞에 7장에서 나왔고 미방 푸는 거는 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푸리에가 갈렸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용도는 그렇다, 이제 그렇게 알면 될 것이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경우는 뒤에 이 펑션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ly의 경우는 여기가 이제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기 펑션 y가 들어가고, 요걸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y 프라임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일단 알아야 되고, 이게 이계 미방일 경우에는, 세컨 오더의 경우에는 y 더블 프라임에 대한 그 표현법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일단 y 프라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이제 y 프라임과 그냥 저기 ly를 연결시키고자 하니까 이건 이제 부분 적분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프라임이니까 요거의 적분형 일단 넣고, 요거 그냥 넣고, 마이너스 요거 그냥 넣고,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하죠.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p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t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요 이제 앞에 거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리얼 파트의 p가 0보다 크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이 0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y가 굉장히 빠르게 무한대로 가지 않는 이상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0으로 간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t가 무한대의 경우에 이것이 0으로 가기 때문에 yt보다 빠르게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무한대의 경우는 0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0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t가 0이니까 이게 1이 되고 그냥 y 제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거니까 마이너스 y 제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y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y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죠, 그냥. 그죠? 거기다가 이제 p를 곱한 게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이 무한대 거는 0이 되고, 0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y 제로, 제로일 때 함수 y의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은 바로 p 곱하기 이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한 그 ly 대신에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이 라지 글자 캐피탈 레터 y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여튼 이 y가 나오면 이거는 이 저기 함수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미분한 건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 미분한 거는 여기 이제 y 프라임 대신에 y 더블 프라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게 되잖아요. 그럼 요것도 한 번 더 미분한 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p 곱하기 l에 y 대신에 y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되고, y 대신에 y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l의 y 프라임이 뭐였냐?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l의 y 프라임은 p의 ly 마이너스 y 제로. 여기다 p를 곱해줬고, 마이너스 y 제로 프라임.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p 제곱의 ly 마이너스 py 제로 마이너스 y 프라임 제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강한 범은 순서를 보면은 한 번 미분할 때는 여기 p가 곱해지고 이제 저기 영차항이 나오고, 두 번 미분했더니 이제 y0에 이제 p가 곱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이 이제 한 번 미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할 때 최종 항은 이제 y 그 자체가 되고, 두 번 미분할 때 최종 항은 y를 한 번 미분한 게 돼요.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순서가 되죠. 그래서 저기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y 한 거에 그 앞에 p의 그 차수가 바로 요 미분의 그 오더와 이제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 번 미분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 p제곱이 p3승이 되겠죠. 그죠? ly가 되고, 이제 p제곱항이 되겠죠. y0가 되고, p1차항은 y 프라임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이거보다 한차 낮은 거,
그러니까 3차니까 한차 하니까 2차죠. 하고서 y 그 변수 이꼴 0. 뭐 t면은 t가 0일 때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화 시키면은 n번 미분한 함수, 함수를 n번 미분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요 p의 n승의 ly이고, 그 다음에 n-1승의 y0, n-2승의 y'0, 뭐 마이너스 3의 y 더블 프라임 제로 이렇게 쭉 가서 p의 그 차수가 0이 될 때, 요 앞에 붙는 p의 차수가 이제 0이 될 때, 그때의 그 이제 마지막의 값은 뭐냐 하면은 여기가 n이면은 n-1이죠. 그죠? 3일 때 2였으니까 여기가 n이면은 n-1의 제로. 그러니까 y를 갖다가 n-1번 미분한 다음에 그 변수 값이 0일 때를 대입한 그것이 마지막 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471쪽의 테이블에 보면은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결과들이 469쪽부터 471쪽에 걸쳐서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결과를 알아보면 되고, 뭐 간단한 것들은 그냥 해보면 되죠. 근데 좀 복잡한 것들은 이제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빨리 이제 결과를 얻는 그런데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알아본 미분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 표현법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경우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고 봅시다. 이렇게 어디서 많이 봤죠. 앞에서 뭐 이렇게 되면은 솔루션이 뭐 익스포넨셜 뭐 곱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t, 이게 변수가 t면은 뭐 그렇게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드라이빙 텀이 있으면은 이와 같은 인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경우는 그 컴플리먼터리 솔루션, 즉 여기가 0일 때의 그 이제 솔루션 더하기 요 값과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을 비교해서 서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요 값을 이용해서 이 파티큘라 솔루션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컴플리먼터리 솔루션과 파티큘라 솔루션을 더함으로써 요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을 구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하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해보고 추후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라플라스를 이제 여기 라플라스 단원이니까 라플라스를 해보고 뒤로 돌아가서 좀 전에 얘기했던 상황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는 걸 해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는 초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y0 하면은 이거는 그 저기 펑션 y고 t가 0일 때나 마찬가지예요. y 프라임 0는 이제 펑션 y를 갖다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t 이꼴 0으로 집어넣는 그 경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y0라고 하는 거는 이 y0와 똑같은 거고, y 프라임 0라고 하는 거는 요 y 프라임 0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퀘이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은 양변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퀄이니까 여기 이퀄이니까 양변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도 이퀄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y 더블 프라임의 경우는 요걸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p 제곱 ly 마이너스 p y0 마이너스 y 프라임 0 이렇게 되고 더하기 4배의 y 프라임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PL 마이너스 Y0죠. 그죠? 그래서 P 곱하기 L 마이너스 Y0. 여기 4배. 더하기 4배의 이제 Y의 라플라스 이렇게 되죠. 이퀄 라플라스의 T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쪽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y0가 0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0이 돼버리고 이것도 0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제로도 제로니까 0이 돼서 남는 거는 p제곱의 ly 4p의 ly 4ly만 남죠. 좌변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 요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요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469쪽에 있는데 이건 해보면 되죠. 적분을 해보면 되는데 이제 일단 그 결과부터 보기 위해서 요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떻게 피해 함수가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일단 거기 L5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T의 K승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P의 K 플러스 1승의 감마의 K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데 이 감마라고 하는 건 이 감마 펑션이에요. 감마 펑션 또는 팩토리얼 펑션이라 그러는데 저기 뒤에 이제 스페셜 펑션 파트에 그러니까 이 수리물리학 2에 나와요. 수리물리학 2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보면 되고 그래서 감마 펑션은 결국 이제 감마의 k 플러스 1이 k의 팩토리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k 값이 양의 정수가 되면은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 감마 5 하면은 4팩토리얼이 되죠. 4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는 24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죠. 그렇게 해서 t의 k승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t의 0승 해봅시다. t의 0승 하면은 그냥 1이죠. 1의 경우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니까 p분의 감마의 k가 0이요. 감마 1이죠. 감마 1은 어떻게 되죠? 0팩토리얼이죠. 그죠? 감마 1은 저기 0팩토리얼이 돼요. k가 0이니까. 근데 0팩토리얼은 우리가 1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1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플라스의 t의 0승, 즉 1이라는 값의 라플라스는 p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k가 1승이 되면은 이게 라플라스의 t가 되죠. t가 되면은 여기는 감마의 2가 되죠. 감마의 2는 요 1팩토리얼이죠. 그죠? 1팩토리얼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k가 1이니까는 p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라플라스의 t는 p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라플라스의 t3승이 되면은 감마의 4니까는 3팩토리얼이 돼서 이제 분자가 6이 되고 p의 경우는 분자의 경우는 p의 4승이 되죠. 그래서 감마의 t3승은 p 4승분의 6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감마 펑션과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요 t의 파워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익스포넨셜이 곱해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그 라플라스 그 테이블에 L6에 나와 있어요. L6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TK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까 그냥 TK승만 있을 때 분자가 감마의 K 플러스 1이었죠. 근데 이 뒤에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붙더라도 이 분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감마의 K 플러스 1로 그냥 유지가 되고 분모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면은 P 대신에 P 플러스 A가 돼요. P 플러스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L의 T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라는 얘기는 K가 2란 얘기죠. 그죠? K가 2란 얘기고 A도 2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한번 대입해 봅시다. K가 2가 되면
감마 3이니까는 2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이제 2가 돼요. 분자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p에다가 a가 2니까는 p 플러스 2 한 다음에 요 파워는 k가 2니까 3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t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한 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p 플러스 2의 3승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요 t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른쪽 항은 이제 결정됐어요. 왼쪽 항은 이미 결정됐죠. 아까 p제곱 다음에 4p 더하기 4의 ly였어요. 그죠? 그래서 왼쪽 항은 p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4의 ly고, 오른쪽 항은 이 값이 지금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제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정리할 것 같으면은 요거는 p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p 플러스 2의 제곱이 분모로 내려오니까 p 플러스 2의 5승이 돼요. 그리고 2가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번 이제 보면 요 k가 이제 여기 요 분모가 k 플러스 1인데 그게 5니까 k는 4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a는 계속 2죠. 그래서 a가 2면서 k가 4인 경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t의 k는 4예요. 그죠? 4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k가 4니까 감마의 5가 돼서 4팩토리얼이에요. 그죠? 4팩토리얼에 p 플러스 2의 5승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함수 y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와 이제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 이제 a와 k를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에 5승이니까 k는 4란 얘기죠. 그죠? k는 4란 얘기고 a는 2예요. 이렇게. 그래서 a가 2이고 k가 4일 때의 그 함수, 즉 t의 4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걸 이용하면은 감마 5니까 4팩토리얼이고 p 플러스 2의 5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낸 그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과 상당히 유사한데 똑같진 않죠. 상당히 유사한 점은 분모가 똑같은 거죠. 그죠?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다르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찾은 요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실제로 찾고자 하는 yt라는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상수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선 분자가 2이고 여기는 분자가 24잖아요. 그죠? 분자가 24에서 분자 2를 만들어 주려니까 결국 이거에 12분의 1을 취하면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yt라고 하는 거는 요 함수의 12분의 1로 정해지죠. 그죠? 요 함수의 12분의 1로 이렇게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yt에 대한 그 솔루션을 구했는데,
요 솔루션은 어떤 조건 하에서 나왔냐면은 요와 같은 초기 조건에 종속되는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에 종속이 되는 것, 요것이 다르면 또 이것도 달라져야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만약에 다르다. 예를 들어 y0가 1이다. 그러면 y0가 0이 아니라 여기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초기 조건이 달라지면 당연히 솔루션도 달라지는데 요 초기 조건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솔루션을 바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그 솔루션 yt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다른 방법으로 한번 그 솔루션을 구해서 그것과 한번 그 비교를 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좀 그 특이한 그런 상황이 발견이 돼서 요거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풀이 방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었냐 하면은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거 이퀄 t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요거 이퀄 0이 아니라 요거 이퀄 t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 인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경우는 일단 이쪽이 0이 되는 호모지니어스한 케이스에 대해서 풀어서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0이 아닌 이쪽 파트 여기죠. 요거 아까 요거죠. 요거에 대한 파티큘라 솔루션을 찾아서 둘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y 이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이 이제 익스포넨셜의 뭐 dt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두 번 미분하면은 이제 d 제곱이 나오고 요거 그대로 있고 한 번 미분하면은 d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함수 그대로 있고 미분하지 않으면 그 자신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d제곱 더하기 4d 더하기 4 곱하기 익스포넨셜 dt는 0이 되니까 근데 요건 0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쪽이 0이다.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중근이 돼요. 이게 2차 방정식인데 해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중근이 돼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 d가 마이너스 2니까 요 d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있죠. 그런데 이게 2개 미방이니까는 솔루션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는 또 하나의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때 솔루션은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에다가 t를 곱해주죠. 이렇게 t를 곱해줘서 상수를 붙인 거.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제 컴플리먼터리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컴플리먼터리 펑션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쪽에 있던 인호모지니어스 텀 즉 이거하고 서로 1차 독립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이고 여기는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니까는 뒤에 나오는 인호모지니어스 텀인 t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와는 1차 독립이죠. 1차 독립이니까 우리가 파티큘라 솔루션을 그냥 이거를 갖다 해도 돼요. 그냥. 그래서 C의 t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를 파티큘라 솔루션으로 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집어넣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계수 C를 갖다 찾으면 되죠. 그런 방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왜 이상하냐?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그 1차 미분과 2차 미분을 구해야 되니까 1차 미분의 경우는 이거 한번 미분하면은 2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이제 ct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요걸 두 번 미분한 거니까 2에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c에 t에 이렇게 되고 이제 뒤에 걸 미분해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 2c를 앞으로 뽑아서 보면 돼. t제곱 미분하면 2t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값은 마이너스 2의 t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2의 t제곱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구한 요거와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4c의 t 마이너스 4c의 t니까 마이너스 8c의 t가 돼요. 그죠? 두 번 미분한 건 어떻게 되냐면 요것이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이제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8에 c의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t의 제곱항은 저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니까는 4c의 t제곱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죠. 그죠? 4c의 t제곱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배에 이제 요거 한 번 미분한 거 요거 집어넣죠. 그래서 요거 2c의 t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의 t제곱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4 곱하기 이제 0차항 그럼 4 곱하기 0차항 그냥 이거 그냥 써주면 되죠. c의 t제곱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죠. 이퀄 아까 인호모지니어스 텀이 t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였으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차항을 한번 봐요. 1차항 이거는 마이너스 8c의 t의 익스포넨셜이죠. 이거는 플러스 8c의 t의 익스포넨셜이죠. 그러니까 요거와 이것이 상쇄가 돼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c의 t제곱이죠. 요 플러스 4c의 t제곱이니까 이제 8c의 t제곱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c의 t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두 개의 합이 날라가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남는 거는 왼쪽에서는 요것만 남아요. 이렇게 남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두 개가 이퀄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은 t제곱항이 없고 이쪽은 t제곱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티큘라 솔루션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큘라 솔루션을 잡는 어떤 일반적인 방법대로 했더니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중근에서의 요 항하고 그 인호모지니어스 텀하고의 그 리니어 디펜던스를 체크해 봤더니 세 개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는 그냥 집어넣어서 했더니 C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앞에서 상가함수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었죠. 한번. 그죠? 사인, 코사인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놀랍지는 않은데 여하간에 하여튼 이거 안 돼요. 차수가 두 개가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걸 갖다 t3승으로 하면 어떠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차수가 두 개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t3승으로 해보면 보나마나 안 될 건 뻔해요. 뭐 이렇게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면 또 이렇게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3승도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t4승을 집어넣었을 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t제곱이 아니라 t4승을 넣었을 때 맞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t4승의 이거하고 이거와 이거는 당연히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것이 이제 해주지 못했던 이런 이퀄리티에서 C를 구하는 그런 그 상황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면은 요걸 이제 한번 미분하면은 4t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4승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더 미분하면 12c t제곱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나오면 마이너스 8c t 3승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하면은
마이너스 2c를 갖다가 공통으로 놓고 t4승 미분하면 4t 3승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마이너스 2가 뒤에서 나오니까는 마이너스 2t 4승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y 더블 프라임 대해서는 이거 집어넣죠. 이걸 집어넣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t 3승항이 마이너스 8c 마이너스 8c니까 마이너스 16c가 돼요.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16c의 t 3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리고 요 앞에 항 t제곱항은 여기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t 4승항이 요거에다 요거 곱하니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4c의 t 4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고, 더하기 4배의 yp 프라임, 이거 집어넣죠. 이거 여기다 집어넣죠. 이렇게. 더하기 4배의 yp 하면 4배, 요거 4배 이렇게 했어요. equal 드라이빙 텀 t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은 t 3승항을 볼 것 같으면은 마이너스 16ct 3승이죠. 그죠? 여기는 플러스 16ct 3승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c의 t 4승, 4c의 t 4승.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c의 t 4승이니까 요거와 요거 여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거와 이것이 남는데 다행히도 이 뒤에 함수가 똑같죠. 그죠? 즉 12c t제곱의 익스포넨셜은 t제곱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니까는 따라서 c를 구할 수가 있다. c는 1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이 이렇게 정해져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너럴 솔루션은 컴플리먼터리 펑션 더하기 파티큘러 솔루션에서 앞에서 구했던 컴플리먼터리 펑션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솔루션이, 요 제너럴 솔루션이 요와 같은 아까 저기 y0 equal 0, y 프라임 0 equal 0라고 하는 이니셜 컨디션을 주었을 경우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구했던 그 솔루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이제 요 솔루션에다가 요 솔루션 여기 요거에서 y0를 한번 집어넣어 봐요. y0 집어넣으면 0, 0니까 뒤에 건 다용이 되고 a가 남죠. 근데 y0가 0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a는 0이 돼 버려요. 그죠? 요게 이제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프라임 t를 하면은 저기 a가 0이라는 게 이제 확인됐으니까 요것만 갖고 하면 되죠. 요거 갖다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b에다가 요거 미분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고, 더하기 12분의 1에 요거 미분하면 4t 3승의 이제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그래서 t 4승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y 프라임 0를 집어넣으면 t 이퀄 0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0 되죠. 그죠? 그 다음에 0, 0 되죠. 그러면 b만 남아요. 근데 그것을 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도 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제너럴 솔루션에서 요와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니셜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바로 요것만 남죠. a, b가 다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니셜 컨디션을 만족하는 앞에서의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해봤더니 그 결과도 또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가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편한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 사람의 이제 취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익히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 함수를 우리가 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좋은 것이고, 이제 그걸 모를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하던 방법대로 그냥 구하면 돼요. 구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여기 드라이빙 텀이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드라이빙 텀이 t제곱이고, 그래서 이 t제곱이라고 하는 이 항은 앞에서 컴플리먼터리 펑션의 요 모함수들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걸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그냥 써서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한 차수 높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두 차가 안 맞을 경우에는 한 차수만 올리지 말고 두 차를 갖다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t4승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t4승을 넣어서 이렇게 t4승의 exponential minus 2t 이렇게 해서 이거와는 매우 다른 어떤 그런 함수를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택해서 하면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방법 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인호모지니어스 텀이 그 컴플리먼터리 펑션과 분명히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지만은 이걸 그냥 집어넣어서는 결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차수를 높여야 되는데 한꺼번에 두 차수를 높이는 게 좋다. 그래서 두 차수 높여서 했더니 결과가 나와서 결국 이제 이런 그 이니셜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 솔루션은 이렇게 돼서 요 파티큘러 솔루션의 form과 똑같죠, 물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앞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한 그 솔루션과 결과가 일치한다. 그래서 그 푸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결과는 같아야죠. 그죠? 예, 우리가 그 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푸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그 결과는 같이 나와야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정상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